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한국전통서당문화진흥회에서 진행하는 논어 선진 제11편 7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19장부터 보시겠습니다. 자장이 문 선인지 도한대 자왈 불천적이나 역불이버실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인지도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선인지도, 선인의 도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여기 나오는 이제 선인이라는 개념이 간혹 종종 나옵니다. 논어에도 선인이 나오고 맹자에도 선인이 나오고. 근데 이 선인이라는 말이 논어에서는 어떻게 쓰이느냐면 저 선할 선자가 제가 여러 번 이것도 드렸습니다만 도덕적으로 선하다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이전에 저것이 좋다 이런 의미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좋다. 그러니까 선인 그러면 좋은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 이런 말보다 좋은 사람입니다. 저 선자는 우리가 이제 영어로 하자면 탤런트에 그 가까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타고난 그 자질이 좋은 사람입니다. 선인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것은 좋은 자질을 타고난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축복인데요. 축복인데 지난 시간에 이제 증자는 노둔하다 이제 이런 구절이 있었는데 그 노둔하다 하고 재빠르다, 명민하다 하는 게 있다. 그러면 뭐가 낫냐? 그럼 명민한 게 낫습니다. 노든하고 답답한 것보다는 재빠르고 시원시원한 게 낫죠. 이제 그 자체로만 보면 이제 그것이 나은 것처럼 저 선인이라고 하는 것도 좋은 자질을 타고난 것입니다. 근데 그 선인의 선인이 가는 길에 대해서 이제 자장이 질문을 했는데 이 자장이 아까 사라고 지난번에 치우치다 라고 했던 그 지나치다 라고 했던 그 사입니다. 자장이 선인의 도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항상 공자의 답은 질문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답의 내용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뭔가 도움이 될 그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주제와 관련된 그 이야기가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이야기를 그 제자에게 도움이 될 이야기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장도 이 사도 지나치다 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도 타고난 자질이 나쁜 사람이라기보다 자질이 좋은 사람이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사람도. 그러면 이 선인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했는데 공자가 여기에 답을 할 때도 이 지나치다고 평가받는 이 자장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있는데 이 사람 자신이 좋은 자질을 타고 태어났으니까 저런 유형의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이제 문제점이 뭐냐? 그러면 내가 다 알아서 한다예요. 남들이 내 눈에 안 차요. 자기가 재능이 있으니까. 그래서 남들을 쉽게 생각하고 뭔가를 배우려고 하기보다는 자기가 잘났다는 것을 과시하려고 하는 경향으로 빠질 공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볼 수 있어요. 자왈 불천적이나 역불이버실이니라 그랬죠. 불천적, 자취를 밟지 않으나 이랬습니다. 요 자취라고 하는 것은 요 표현은
앞사람이 전제가 돼 있는 말이에요. 누군가가 내 앞에서 지나간 자취, 그것이 적이죠. 그러니까 내 앞에 그 길을 간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내 앞에 그 길을 간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뒤에 그 길을 가는 사람은 그 앞사람이 간 길을 참조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그것을 만약에 잘못됐다 그러면 수정도 해야 하겠으나 따라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에요. 나보다 앞서간 사람이니까. 그것을 따라서 밟아가는 것이 천적입니다. 천적. 자취를 따라 밟다. 근데 이 선인이 가는 길이라는 거는 뭐냐? 그러면 앞사람의 자취를 따라 밟지 않아요. 자기가 뛰어나니까. 그래서 앞에 사람들이 이제 막 쉽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처럼, 앞 사람들이 해놓은 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하고, 이게 이제 재주가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공통적인 오류입니다. 자장도 과하니까, 지나치니까 그런 경향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자기가 앞사람의 발자취를 따라서 밟지를 않으면 그러면 전인 미답에 앞사람들이 밟아보지 않은 새로운 경지를 개척을 하냐? 그러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한 실에 들어가지는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기 문이 있고 여기 마당이 있고 여기 위에 당이 있고 당 안에 실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문에 입문을 하면 이 마당을 지나서 당 위로 질적인 변화를 하고 더 심오해져서 이 실에까지 들어가는 것이 학문의 최고 경지인데 여기가 최고 경지예요. 입실. 그런데 실에 들어가지는 못한다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재주가 뛰어난 사람이 순간순간 훌륭하다는 말을 듣지만 결국 마지막에 가서 무엇인가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는 다 천적을 무시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논어에 저기 뒤에 가면 성인의 말씀을 두려워한다라는 말이 나와요. 성인의 말씀을 두려워한다. 소인들은 성인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군자는 성인의 말씀을 두려워한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 성인의 말씀도 다른 각도에서 보면 자취입니다. 자취. 그래서 이제 선인이 나중에 가서는 별것 없이 그냥 끝나버리고 마는 경우는 이제 저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같은 과정을 밟아간다 그러면 선인의 이 선이 플러스 요인이 되겠으나 요 선이 모든 것을 다 커버해 줄 수는 없다 하는 그 한계를 공자가 말씀하신 것이고 이것은 이제 선인 자체에 대한 설명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자장에게 해주는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0장 보시겠습니다. 자왈 논독을 시여면 군자자호와 색장자호와 이랬습니다. 논독을 시여면 했는데 논독할 때 요 논자는 여기 언론이라고 이제 썼는데 이게 무슨 신문 방송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언론이 이야기입니다. 그냥 이야기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 어떤 주제에 관한 어떤 것에 관한 이야기 말이 독실하다고 하여 언론이 독실한 것을 그냥 직역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언론이 독실한 것을 시여면 할 때 저 여자가
함께하다. 요게 보통 이제 허여하다, 이 허락할 어자를 써서 허자와 여기에 이 여자를 합해서 허여라고 하기도 해요. 허여. 근데 저 허여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다, 동의하다, 허락하다의 허자에 근거해서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인정하고 하는 것을 이제 허여라고 하는데, 이게 함께하다 더블 여자를 살려서 함께하다 그러면 그것의 편, 그것과 같은 편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니까 허여하다에도 허여하다라는 표현도 그 안에 함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어떤 주제, 어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독실한 것, 이때 이 독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가 탄탄하고, 이야기가 탄탄하고 뭐 논리가 탄탄하고, 그리고 거기에 흠을 잡을 것이 없는 이제 그런 수준의 어떤 것이에요. 말. 그런 수준의 말. 논독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말이 어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와 같다고 하는 것을 함께하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과 함께한다면,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언론이 독실해서 B가 이 사람과 함께하면이 아니고, 그 말이 아니고, 이 A라는 사람이 이것만을 높이 친다면, 이런 의미예요. 이 표현이 지금 언론이 독실하다고 해서 그와 함께 한다면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언론이 독실하다고 하는 요 부분만을 함께 하려고 하면 그런 말입니다. 물론 어떤 A라는 사람과 함께 할까 말까를 결정하는 B가, 이 사람이 언론이 독실하니까, 즉 말을 잘하니까 그 사람과 함께 한다면 이라는 말도 될 수가 있지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더 본래적인 뜻은 말만 독실한 것을 위주로 한다면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군자자호와 색장자호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의 유형을 이러이러한 자 했을 때 군자다운 자, 색장한 자, 이렇게 이제 대비해서 표현하는 것인데, 우선 색장자는 뭐냐? 그러면 이 색이라고 하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색은.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즉 보이는 것만 장엄한 자, 그것을 색장자라고 하고, 그것과 상대적으로 언급되는 이 군자자는 뭐냐? 그러면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면도 그와 똑같은 자, 이런 의미가 돼요. 군자자와 색장자라는 말이. 그러니까 군자자가 그 자체로 그런 의미도 물론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색장자라고 하는 이제 대비되는 표현이 그런 것이니까, 반대로 군자자는 겉과 속이 다 같이 그러한 자,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들에서 주목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말이 돈독한다 이런 거, 지난번에 공문 10철 얘기할 때 덕행엔 언어엔이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덕행엔 안연, 민자건, 연배구, 중궁, 뭐 이런 표현이 있었고, 언어엔 제아자공,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그러면 덕스러운 행위, 행동, 실천 분야에서는 요 네 사람이 뛰어났고, 언어 분야에서는 이 두 사람이 뛰어났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덕행에 뛰어났다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언어에는 문제가 있냐? 아니에요. 요 행위라고 하는 것은
언과 행을 다 포괄하는데 그 중에 행이 중요해서 해서 덕행이라고 한 거지, 이 사람들이 언어에는 부족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근데 이렇게 언어 이럴 때는 이 사람들이 행에는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언어 분야에는 뛰어내서 언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말만 독실한 것이 아니고 행동도 똑같이 훌륭했다, 논독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제 표현상의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을 함께 이 글을 이해하실 때는 함께 고민을 하셔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21장 보시겠습니다. 자, 21장은 길어서 제가 이제 두 화면으로 나눴는데 세 개로 나눴죠. 세 개로 나눈 두 개로 나눴나? 세 개로 하여튼 쪼갰는데 이게 글은 길지만 내용은 단순하고 내용은 뭐 아주 깊은 심오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공자가 이제 우리가 논어를 보면서 공자가 그 질문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서로 대답을 다르게 하신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이 21장이. 그래서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로문, 자로가 물었습니다. 자로가 문사행저일까? 하고 물었어요. 문 들었으면 사행저일까? 곧바로 행해야 됩니까? 그랬어요. 누군가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었어요. 뭘 해야 된다고. 그러면 바로 실천으로 옮겨야 되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을 받고 공자가 뭐라고 하셨냐? 유부형 제커니 여지하기 문사행지리요 이랬습니다. 부형이 계시다. 부형이 있어서 그분들이 살아계신다. 그러니까 요 부자는 요 유자와 요 유자는 지금 있을 유 있을제 그러지만 여기 뭐 있을 유 있을제자가 막 같이 동시에 같이 나왔다. 이상하다. 이럴 수 있는데 이게 유자와 제자가 그 용법이 다른 것이 뭐냐면 지금 나의 아버지가 이 세상에 안 계시더라도 에? 돌아가셔서 지금 이 세상에 안 계시는 거지 내 아버지는 계시잖아요. 계셨잖아요. 예. 나는 아버지가 있어요. 또 내 형이 지금 실제로 있든 없든 간에 세상에 살아 있든 없든 간에 돌아가셔서 안 계시든 아직도 살아 계시든 그렇든 간에 상관없이 내가 그분의 동생이면 나는 형이 있는 겁니다. 아예 내 형이 없는 거하고 돌아가셔서 지금 이 세상에 안 계신 거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요 부형이 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분의 지금 이 세상에 생존에 있는지 없는지와 상관없이 아버지와 형이 있다는 얘기고, 요 제자는 지금 현재 여기에 살아 계신다는 뜻이에요.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자와 제자가 다릅니다. 유붕이 자원박례도 마찬가지. 유붕이 자원박례. 논어 학위편 제일 첫 번째 글에 나올 때 유붕이 자원박례 그럴 때 벗이 먼 곳으로부터 온다 그럴 때 벗이 있다 할 때 요 있다가 그 어떤 사람이 내 벗이 아니면 먼 곳에서부터 찾아올 것 자체가 없겠지만 어딘가에 내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거기에 내 친구로 존재하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찾아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오든 안 오든 거기 내 친구가 있는 건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친구가 하나가 있는데 이런 말이에요. 그게 뭐 살아있냐 죽었냐에 상관없어요. 내가 뭐 살아있으면 친구가 있는데 죽었으면 있었는데 뭐 이렇게는 차이가 있겠는데
어쨌든 있는 거 그런 걸 유라고 하는 거예요. 유. 자, 그래서 공자가 하는 말씀이 부형이 살아 계시니 그러면 너한테는 아버지도 있고 형님도 있고 그 아버지와 형님이 지금 살아 계신다. 그러니 여지하 어떻게 기문사행지료 들었다고 다 할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야, 일본이 우리나라를 먹었대. 그 일본을 가만 놔둬야 되겠냐? 우리가 일본에 건너가가지고 응? 뭐 천황이 됐든 누가 됐든 일본 왕이 됐든 누가 됐든 우리가 그놈들을 없애야 되지 않겠냐? 가자. 그리고 갈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부형이 계시는데 내가 거기서 그렇게 떠나버리면 그럼 이제 부형은 내가 어디 갔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도 없을 거 아니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부형이 계시니 부형한테 가서 제가 이만 해서 제가 거기를 다녀와야 되겠습니다. 라든가 뭐 하여튼 부형하고 상의를 하는 과정을 밟아야지 네가 들었다고 바로 실천으로 옮기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랬어요. 근데 이게 어떤 게 선후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게 먼저 나왔으니까 이거 선이라고 그러고 나중에 염류라는 또 다른 제자가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문사행저이까? 들었으면 곧바로 행해야 됩니까? 하니까 자왈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문사행지 그랬다고요. 들었으면 행해야지. 똑같은 질문인데 완전히 다른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제자 공소화가 그 얘기를 이제 그 똑같은 두 동일한 질문에 공자가 완전히 상반된 답을 하신 것을 보고 나중에 선생님께 공소화가 이제 그 부분을 질문했어요. 공소화 말하기를 왈 유야문 문사행저이까 할건을 자왈 유부영제라 하시고 들었으면 곧 행해야 됩니까? 라고 묻자 선생님께서는 부형이 계시는데 라고 하셨고 구야가 염류가 문사행저언을 들었으면 곧 행해야 됩니까? 라고 묻자 선생님께서는 문사행지라 들었으면 행해야 한다 라고 하시니 이게 이제 앞에 읽었던 내용이죠. 적야 유는 자로의 이름이고 구는 염류의 이름이고 적은 공소화의 이름이에요. 제가 이런 뜻이죠. 제가 질문하는 제가 혹했다 그 말입니다. 혹 헷갈린다 이거예요. 혹이라는 건 이건지 저건지 헷갈려서 미혹되어 의혹이 들어서 감문한호이다. 감히 여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혹은 왜 그렇게 다른 대답을 하셨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니까 자왈 구야는 퇴고로 진지하고 유야는 겸인고로 퇴지호라 그랬어요. 같은 질문인데 질문한 구는 퇴 자꾸 물러나요. 실천으로 옮겨야 하는 장면에서 자꾸 뒤로 물러서 그러니까 소극적이에요. 그러니까 진지 그 아이를 그 사람을 앞으로 나아가게 한 것이다 그 말이죠. 들었으면 행해라 이렇게 자꾸 재지 말고 자꾸 따지지 말고 자꾸 생각하지 말고 들었으면 행해 이렇게 앞으로 내보낸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들었으면 행해라 그렇게 한 거고 유야는 겸인이다. 겸인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요 겸자가 두 배. 요 겸이라는 게 어떤 것에 두 곱을 말해요. 겸하다. 그러니까 같은 한 돈에 금이 한 돈이다. 그러면 금이 한 돈인데 그 한 돈의 값이 요즘에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20만 원이라고 하면
20만 원이라고 하면 이 금은 값이 40만 원짜리 금이 있어요. 한 돈인데 그런 금을 겸금이라고 그래요. 겸금. 그러니까 같은 무게인데 값이 두 곱이죠. 그런 걸 겸금이라고 그래요. 겸인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사람의 배다 이거예요. 유는 실천력이, 그래서 앞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죠. 옳은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아직 실천을 못했는데 또 다른 이야기를 들을까 봐 두려워했던 사람이 자로예요. 그러니까 얘는 실천을 안 할까 봐 걱정인 것이 아니고 그냥 막무가내로 실천을 할까 봐 걱정인. 그러니까 좀 자제를 시킬 필요가, 아버지하고도 좀 상의를 하고 형님하고도 상의를 하고 좀 주변에 상의를 해서 실천을 해야지. 네가 그냥 듣고 그냥 바로바로 실천으로 옮기면 되겠냐. 그래서 퇴지, 여기는 진지, 물러서게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질문이 같으면 같은 답을 해주는 게 아니고 그 질문을 한 사람이 어떤 성향의 어떤 인물이냐에 따라서 답이 다르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선생하고 제자하고 묻고 답하고 하는 그 과정이 사전 그걸 같으면 사전을 찾아보면 되지. 선생한테 뭘 물어볼 게 있어. 사전은 유치원생이 와서 물어보나 대학원생이 와서 물어보나 똑같이 답을 해주니까. 근데 선생하고 제자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생은 제자를 이해해야 되고 그 제자가 어떤 성향이고 그 제자가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사람한테는 뭘 얘기를 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답을 해야 되니까 답이 다르게 나온 것이라고 말을 한 것이죠. 자, 21장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22장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